안녕하세요. 지니 히어링의 까놓고 말하는 보청기 이야기. 오늘은 첫 번째로 보청기를 구입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제 블로그로 많이 저희 난처자분들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의 시대를 맞이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불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본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좀 많은 정보, 유익하고 알찬 정보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로그 네이버닷컴, 예, 여기 제 블로그입니다.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제 굿모닝 부천교 화성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뭐 저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궁금해 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차후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 대한 소개는 차후에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굉장히 이제 제 실무에 있으면서 고객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들, 또 거꾸로 내가 고객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4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게 됐고요. 첫 번째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뭐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청기를 끼우시는 착용자하고 가까운 센터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대다수 보청기 끼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죠. 뭐 70세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동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요. 그리고 보청기 센터에 자주 와야 됩니다. 여기 예외가 있죠. 첫 번째는 착용자의 연령이 좀 젊다. 젊은 분들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데서 뭐 보청기 하셔도 되시고요. 뭐 좀 멀리 가셔도 이동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요. 뭐 연령이 젊다거나 뭐 활동 반경이 넓어. 내가 뭐 예를 들어 출퇴근도 좀 멀리까지 하시고 통상 젊은 분들이 활동 반경이 좀 넓은 경우가 많죠. 그다음에 뭐 서울이나 인근에 거주한다. 서울은 뭐 어차피 지하철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조금 멀리 가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무료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자주 뭐 AS를 받아도 그쪽에 이동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은 뭐 조금 거리가 있는 데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,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 가까운 데서 했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는 주 착용자의 연령입니다. 대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 뭐 70대가 넘으시고 그중에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멀어버리면은 뭐 이렇게 간단한 AS나 이런 거를 직접 가시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보청기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잦은 점검과 세팅이 필요한데, 이건가요? 예. 점검과 세팅이 필요한데 이게 또 본인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뭐 기계만 들고 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와가지고 저기 안경 맞출 때처럼 검사하고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 이제 화성에 있는데 보청기를 서울에서 하셨다. 그러면 뭔가를 AS를 받으려면 서울로 가셔야 돼요.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만족스러운 보청기 착용을 위해서는 대략 한 5년에 한번 이제 보청기를 교체를 합니다. 뭐 꼭 5년에 바꿔라 이런 건 아니고 5년 뒤에 딱 고장납니다 이런 건 아닌데,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보청기를 쓴다고 봤을 때 외국의 전문 문헌을 보면 한 7에서 8시간 정도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. 뭐 선진국 쪽에.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. 한 번 미팅할 때 30분이 걸린다라고 보셨을 때 약 15회에서 16회를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. 본인이 직접. 그럼 뭐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냐 보시면은 그냥 개략적인 부분만 살펴봐도 이래요.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하셔야 되고 검사하셔야 되고, 그쵸? 뭐 청력에 따라서 보청기 다 다르게 맞춰드려야 되니까 기본 상담하고 검사하는데 뭐 한 2번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쵸? 뭐 한 군데만 가진 않으실 거니까. 두 번째는 이제 보청기를 어떤 보청기를 할지 이제 처방을 받고 또 한번 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것도 뭐 한 번 방문하고, 보청기를 뭐 구입하시면은 뭐 편의점처럼 보청기를 딱 구입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치과에서 틀니 맞추시는 것처럼 뭐 기본도 떠야 되고 뭐 제품도 주문해야 되고
어르신에 맞는 뭐 몇 가지 이제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들을 또 주문을 해서 또 따로 미팅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보청기 구입하신 다음에 또 실착용하는데 또 한 번 또 가셔야 돼요. 그리고 실착용하는 날 이제 사용법도 이제 같이 배우시겠죠.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사용법 배우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보청기를 끼시면은 한 3개월 동안 한 4번 정도 조정을 받으셔야 돼요.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,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정상 청력, 여기가 난청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올려 드릴 거 아니에요.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. 처음에는 한 70%, 뭐 60%요 정도만 시작을 해요. 그리고 3개월 동안 이걸 조금 이렇게 올립니다. 왜냐면은 처음부터 너무 큰 자극이 들어가면 대다수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.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필요한 소리가 이만큼이라고 쳐도 여기를 한 번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처음엔 70%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방문하셔서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 체크해가면서 3개월 동안 계략적인 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요거를 조금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요거 하는데 또 4번. 보청기 하시면은 뭐 청력이 매번 똑같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. 매년 또 청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. 청력이 떨어지면 또 보청기 소리를 조금 더 세게 해줘야 되겠죠. 거기에 따른 조정하는데 뭐 1년에 한 번이라 치면 또 4번. 뭐 끼셨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. 그럼 또 교육을 또 해드려야 돼요. 이건 뭐 젊은 분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저 보청기를 끼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이제 가지고 계신 혹시 에어팟이나 이런 거 갖고, 혹시 뭐 할머니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할머니 귀 한번 꺼보라고 하죠. 못 껴요. 그거 못 낍니다. 막 에어팟 뭐 앞에 이 동그라미 나온 데를 막 귀 속에 막 집어넣고 막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법 미숙으로 인해서 한두 번 또 오시게 돼요. 이거 뭐 한 번이라 치고. 보청기를 하시면은 어차피 효과가 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어떤 분은 정말 잘 나오고 어떤 분은 잘 안 나와요. 기본적으로 청력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보청기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뭐 당연한 거죠. 그 다음에 청력 손상이 경미하시면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잘 들으실 수 있는데, 그 중에는 이제 청력 손상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보청기를 껴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대안적인 방법들을 좀 훈련을 해드려야 되거든요. 대안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.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전략 상담도 뭐 한 두어 번 오실 수 있고, 뭐 보청기 이제 귀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 귀지가 막히거나 뭐 제품이 조금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러시면 한 두어 번. 뭐 보청기 뭐 저기 뭐 수백만 원씩 주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휴대폰도 뭐 떨어뜨리면 고장 나죠. 근데 뭐 보청기라고 고장 안 나리는 법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보청기 고장 나면은 또 뭐 한 두어 번 뭐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주로 방문하는 게 이렇습니다. 그냥 대충 세봐도 하나 둘 셋 넷 여덟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다 열일곱 열아홉 뭐 대충 20번 정도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막 힘든 몸을 이끌고 막 먼 데까지 막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시고 가실 수도 없고요. 특히 한 80세 넘어가시면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하셔요. 뭐 어르신들이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, 기본적으로 뭐 시력도 좀 나빠지시고 좀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느리시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데도 이제 계속 노년층 분들은 운전면허를 회수를 하죠. 그러니까 어르신이 계속 이제 보청기를 끼시는 동안 뭐 운전이나 이런 걸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보청기 하신 데가 멀면 정말로 힘듭니다. 보시면은 예를 들면 뭐 귀지가 차는 게 뭔 문제냐? 이게 이제 보청기 이게 소리 나오는데 여기서 소리가 뿅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소리를 듣게 이제 요거를 끼면은, 근데 이제 요 부분 이제 확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귀지가 찹니다. 귀지가 차니까 소리가 어떻게 해요? 못 빠져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요. 이게 안에 보시면 이제 엄청 지저분하죠. 그래서 오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망 같은 걸 그러니까 필터죠. 필터 같은 걸 씌워 놓는데 이 필터를 이제 새 걸로 짠 갈아드리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나옵니다. 지금 요거를 이제 이게 확대한 그림이죠. 요거를 교체하는데 10초면 돼요. 10초. 저희 이제 전문가들 기준으로 뭐 조금 이제 비전문가 분들도 젊은 분들은 한 20초면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고객이 직접 할 수 있어요. 고객분이 직접 하실 수 있고, 여기 관련 뭐 부품을 저희가 드린다든지 판매를 하는데, 어르신분들이 이거 직접 못 해요. 꼭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. 오셔서 귀지가 막혔네, 이거 갈아야 되겠는데 뭐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갈아 드려야 돼요.
근데 이거 진짜 10초면 되는 문제인데 요거 하나 가려고 막 먼 데까지 가실 수 없다는 얘기죠. 이런 굉장히 자잘한 문제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예시예요. 요거는 예시인데 이제 고객분 중에 요거는 뭐 실제 예시입니다. 실제 예시, 실사례 뭐 이렇죠. 뭐 서울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S병원에서 이제 뭐 보청기를 하셨어요. 뭐 이제 자제분이 여기서 하셨죠. 그래서 아유 뭐 우리 뭐 S병원 워낙 유명하고 어머님 그래도 서울에서 해 근처니까 그래 해가지고 이제 화성에서 이제 가셔서 이제 보청기를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잘 들리나고 이제 오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한번 뭐 AS를 작성 받으려면은 여기 보시면 2시간 14분 버스 타고 가셔서 한번 갈아타고 뭐 한번 또 갈아타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. 그럼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총 4시간입니다. 아침 9시에 출발하시면 이제 오후 3시 나와요. 뭐 4시간이면 딱 4시간 하나요? 가서 뭐 점심도 먹어야지. 뭐 이제 서울 구경 갔으니까 뭐 어디 쇼핑도 뭐 잠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야 하루가 갑니다. 그 10초짜리 AS 하나 하려고.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이제 직접 가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? 여기 계시는 이제 자제분이 모시러 오죠. 이건 더 문제예요. 왜냐면 모시러 오는데 2시간. 또 병원 가는데 또 2시간. 모셔다 드려야 될 거 아니야. 또 모셔다 드리는데 2시간. 또 본인이 집으로 오는데 2시간. 왔다 갔다 그냥 뭐 진료 시간 다 빼들으면 8시간 걸립니다. 이 비효율적인 거 뭐하러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. 물론 이제 뭐 보청기를 하는 센터나 하는 원장님에 따라서 뭐 약간의 뭐 효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가격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10만 원, 20만 원 뭐 차이 때문에 또는 뭐 아주 뭐 원장님 뭐 엄청나게 뭐 잘하시는 분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뭐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이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어차피 보청기 센터 뭐 예전에야 뭐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다 학과 나오시고 나름 경력 있으시는 원장님들이 전국에 유명한 분들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. 굳이 뭐 제가 유명한 것 같아서 뭐 굳이 뭐 서울에서 화성 오실 필요도 없고 뭐 화성에서 서울을 가실 필요도 없어요. 그냥 근처에서 몇 군데 다녀보시고 이거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하신 게 제일 좋습니다. 물론 한 군데만 가시라는 건 아니에요. 뭐 화성에만 해도 보청기 센터가 뭐 한 10군데 가까이 있으니까는 가셔가지고 비교해보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한테 하시면 돼요. 가격도 비교해보시고 왜 굳이 그렇게 막 서울까지 가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이거 너무 정말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스럽습니다. 그래서 AS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보청기를 안 껴버리죠.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. 보청기를 안 껴요. 그냥 고장났어요. 고장났다. 가면 10초면 고칠 수 있는 건데 안 껴버리세요. 또 자제분 보러 와라 뭐 이러기도 또 미안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가까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2번 3번 말씀드리는 거고 뭐 오늘도 뭐 몇 번 상담 문의가 왔는데 뭐 어머니가 포천에 계시대. 본인은 화성에 계셔. 그러면 포천 가서 하세요. 뭐 포천 가까운 의정부라도 가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. 어르신 계속 포천에 계실 건데 거기서 AS 한번 하자고 여기 화성까지 포천은 뭐 한 4시간 걸리겠죠?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착용자가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오늘의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일단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기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30%밖에 안 돼요. 나머지는 다 뭐 서비스, AS, 사후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그냥 뭐 기계를 사서 선물을 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. 그냥 이거를 막 뭐 안경하고 비슷하게 검사하고 맞추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사실 더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해요. 근데 보청기 주착용자분들은 어떠냐? 주착용자분들은 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. 왜냐면 노년층 분들이 많으시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? 뭐 거동이 어려운 거는 그렇다 치는데 뭐 한두 번 가면 또 상관없어. 근데 막 20번씩 가야 돼. 구입 후 생각보다 본인이 자주 보청기를 한 대 가야 된다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보청기는 착용자 가까운 센터에서 하십시오. 이게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고려할 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.
지금 뭐 이게 보청기가 사실은 뭐 이제 전국망 AS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. 저희 굿모닝 보청기도 120개 센터가 있고요. 뭐 저희 쪽에서 사실 다른 센터에서 AS나 이런 걸 받으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처음 보청기 하신 분한테 상담을 계속 받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어떤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뭐 어르신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세세한 성격이나 어떤 뭐 소리에 대해서 뭐 소리에 대한 뭐 호불호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보청기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어르신이 거주한 데서 하셨으면 좋겠다가 오늘의 정리입니다. 예,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